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지 선생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잘 제가 몰랐어요. 네? 잘 몰랐었다. 아, 오늘 아까요. 저기 이제 몇 분이 어제 또 오셔가지고 마음속으로 오늘 네. 처음 오시는 분한테는 내가 커피 쿠폰을 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의학 쪽이 저희하고 그래도 관계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많이 듣고, 네네.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른들의 몸을 보다 보니까, 네. 이제, 틀어지는 몸, 처지는 몸, 뭐, 차가운 몸, 뭐 이런 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쵸. 많이 알면 고객을 잘 다룰 수가 있어서, 그쵸. 고객들한테 네. 대화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동맥경화증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동맥경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그 만성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증도 일종의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질병이 발병해서 3개월이 지나면은 만성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만성 질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뭐 네. 당장 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저는 또 질병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맥경화증 자체 질병명 제가 생각할 때는 동맥경화증으로 뭐 심장이 막혔거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그쵸?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만성 질환에 그냥 동맥경화증이라고 이렇게 만성 질환 협회? 이제 의사들의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렸는데 오히려 그 심장 질환, 뇌 질환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로 비롯돼서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구나. 어제 모임에 갔는데 공무원이신 분인데 동료 직원이 보통 때는 이제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신대요. 근데 그날은 통근버스를 놓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쓰러지셨나 봐요. 이분이 36인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네. 근데 심장 마비로 사망을 하셨어요. 심장 마비. 그래서 그 직원들이 깜짝 놀라셨나 봐요. 평상시에 이제 건강했고 큰 문제가 없는데 그날따라 통근버스를 만약에 탔더라면 통근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살지 않았을까.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뒤늦게 왔지만 아무도 그거를 시도를 안 했나 봐요. 심폐소생술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는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 많이 진행되지 않으면 거의 무증상일 것 같아요. 증상이 없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원인 질환이 있어요. 원인 질환이 뭘까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혈관이 막혔을 때? 그러니까 혈관에 건강한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질환들이 그 원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준다.
흡연. 그쵸. 아. 그 이제 흡연을 하면은 혈관에 흡연. 문제를 준다 그래요. 뭐 흡연을 하면 동맥벽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동맥경화를 유발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흡연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우리가 자유롭게. 육류 많이 먹으면 채식.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아지지. 그렇죠.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육류 같은 거 먹을 때 뭐 기름기를 제거하고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그 서구화됐잖아요, 식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맥경화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과거보다는. 그리고 또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고혈압, 당뇨. 그죠. 고혈압, 당뇨병도 있지만 그쵸. 고혈압도 이제는 동맥에 이제 압을 계속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 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혈관이 그 피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은 혈관에 끈끈한 설탕물, 그냥 저는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설탕이 떠다닌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혈관이 좋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뇨도 문제지만 우리가 가장 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나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일정한 기계도 뭐 5년을 쓸 수 있습니까? 세탁기를 뭐 10년 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이 나이는 이렇게 늦게까지 오래 살지만 이 혈관 노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큰 원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인은 나이라고 해요. 나이.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나이로 모든 게 찾아오는 게 노화잖아요, 노화. 근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는 없고 더디 진행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죠. 예. 지금 질병과 질환은 다른가요? 네? 같은 의미인가요? 질병과 질환. 저는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질병과 질환. 아니면 또 찾아보면 알겠죠. 뭐 AI. 아니, 근데 똑같이 여쭤보는 사용해요. 똑같이. 질환, 질병. 질환. 네,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인이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흡연, 나이 이렇게 나왔어요. 또 원인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복부 비만. 네? 복부 비만. 맞아요. 비만. 비만. 네, 그러니까 뚱뚱하고 살이 찌면은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지만 고혈압 다 이 성인병과 관련 있잖아요. 뚱뚱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아마 다 그 비만이 사라지면 병원이 굶어 죽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비만으로 비롯되는 질병들이 때문에 비만이 사라지면 병원은 굶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굶어 죽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아니 비만이 없어지면 뭐 병원이 죽는 게 아니라 의사가 죽는 거네. 뭐 다른 대체 의학 뭐가 있겠죠? 그렇죠. 의사도 근데 죽고 저 의료도 매출이 급감하죠.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네. 코로나 때 아마 감기로 병원에 가신 분들이 아주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거의 없었나? 감소했나? 제가 틀린 얘기하면 안 될 텐데. 그쵸. 코로나 때. 그럼요. 예, 마스크 저기 때문에. 그쵸.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뭐 손 씻기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감기로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2-3년 동안. 네. 병원에 많이 안 가셨죠? 실제로?
그럼요. 예. 아무래도 현저히 줄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그런 어떤 예방 활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요해요. 네. 아직도 안 나온 게 있어요. 2가지 요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그쵸.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는 또 인제 혈압과도 관련이 있고 당뇨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뭔지 모르지만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지질 문제인가요? 네? 지질? 이상 지질? 아니 그건 아까 나왔습니다. 약간 했고. 네. 고혈압, 당뇨, 비만, 스트레스, 흡연, 나이. 안 나온 게 뭔가.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운동 부족. 네. 운동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심장의 수축과 이완으로 혈액을 밀어내요. 네, 그런데 정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그 근육의 움직임으로 혈액이 흐른다고 그래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그래서 안 움직이면 그 하지에 이제 혈액 이런 게 좀 정체가 돼요. 혈액 순환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운동. 예. 그게 진짜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 컴퓨터 이제는 이런 사무 직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앉아서 있는 거는 뭐 죽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화상회의를 어떤 경우는 제가 꼭 참여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틀어 놓고 막 뛰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인제 시청하면서 딴짓을 이제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화상회의에 참석하면 보통 인제는 1 시간 정도는 인제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노인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 못해도 서 있게 해라. 서서. 또 이렇게 진짜 화장실도 잘 못 가도 이제 뭐 휠체어를 이동해서라도 쪼끔이라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게. 그게 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뭐 그게 큰 운동이나 되겠어?' 하지만 그래도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이제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000보 뭐 7,000보, 8,000보는 꼭 이렇게 걸으려고 하거든요. 예. 장 소장님도 많이 걸으시죠? 요즘에 13,000보 걸어요. 13,000보. 평균. 예. 하루에. 출퇴근 걸어서 하니까. 그쵸. 예. 출퇴근 걸어서 하니까. 건강도 찾고 지출도 줄이고. 일석이조네요. 걸어야 산다. 맞아. 걸어야 산다. 유지 맞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운동 좀 하셔요? 걸을 수 있을 때가 인생이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요새 뭐 토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플들에서 걷는 걸 많이 장려하면서 그걸 코인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쵸. 그런 걸 많이 모으시는데 네. 제가 그걸 한번 어르신들이랑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해 보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걷는 게 3,000보예요. 3,000보. 나머지는 다 운전해서 급하게 어딘가를 애들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고 또 직장으로 왔다가 뭐 했다가 뭐 이러니까 사실 운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트니스를 끊어서라든지 뭐 해야 되는데 사실 제 일과가 6시부터 시작되니까 옛날에는 그 6시 때 시작되는 일과가 없었을 때는 아침에 피트니스라도 가서 운동을 했는데 그 시간마저 안 되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환 선생님. 철원 특파원 나오셨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그러시구나. 네.
누가 또 오셨나? 아닌가? 아무튼 네. 그리고 요새는 그래서 좀 걱정돼요. 왜냐면 이제 그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복부 쪽에서 이제 퇴적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에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매장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보면 골반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다리 운동 하지 정맥은 기본적으로들 많이 갖고 계시고요. 네. 저기 그 순환이 잘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몸매가 완전히 골반은 벌어지고 다리는 휘어지고 막 그러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동맥경화였어서 더 좀 깊은 연관성이 좀 많아서 오늘 저기를 수업을 들어온 거거든요. 아무튼 감사해요.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글쎄, 이거 너무 그건 좋고요. 우리 저 네. 뒤에 꽃은 무슨 꽃이에요? 이상원 선생님? 네. 가만있어 봐. 뭐지? 저게 뭐지? 뒤에 꽃. 잠깐만. 동백? 아니, 동백도 아니고 무슨 꽃인가요? 오래간만에 들어와가지고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네. 네. 들려요. 아,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복숭아꽃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복숭아. 오래간만이에요. 아니, 저기 이순재 선생님이 여기 프로그램 좋다고 들어가 보자고 막 이래놓고는 이순재 사람 선생님 잡고 안 본인 안 들어오셨어요? 근데 네? 이순자 선생님은 많이 바쁘신가 봐요, 요즘. 네. 아니 저보고 여기 프로그램 좋다고 여기 들어가 보자고 그러시놓고는 안 들어오셨네. 많이 못 들어오셨어요, 얼마 동안. 바쁘시구나. 네,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못 들어오셨구나. 네. 네. 오래간만이에요. 정말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또 4월 달에 그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13일. 얼굴도 좀 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들어오세요. 오늘 원래는 제가 남자 선생님들이랑만 많이 해요. 장 소장님, 유 대표님, 공 원장님. 네. 근데 오늘 다행히도 사실 그 채팅방에 제가 이거를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안 올려요. 근데 오늘은 생각나서 올렸는데 안 들어오셨으면 아마 장 소장님이랑 둘이서 공 원장님이 오시네요 또. 공 원장님 들어오시네. 훈련 중이시네. 네. 어디 약속 갔다 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선생님도 오셨어요. 아이고야. 오래간만입니다. 네. 조금만 한 7분만 있으면 집에 도착하는데 들어갈게요. 네. 네.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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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화 선생님 주변에 동맥경화증과 관련돼서 아프거나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동맥경화증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3개월 전에 3개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3개월 한 3, 4개월 전에 고혈압 판정을 받았어요. 고혈압.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피검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200까지가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230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만 230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230이라는 숫자가 아주 큰 건지 그건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단 낮추는 게 관건인 것 같아서 식이요법 쪽으로 이것저것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3개월 지난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는지 이제 피 검사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 이제 한 달 뒤에 아마 약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가서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면 제가 제대로 식이요법을 했는지 아마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될 기대는 안 하고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로 이제 혈압 관련돼서 가 어쨌건 간에 그 동맥경화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혈압이 그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는 혈관 벽을 얘가 이제 뭔가 이렇게 피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채우고 있어서 이제 그 압이 그거를 빠져나가려니까 압이 높아진다라는 그거기 때문에 아무튼 혈액을 이제 맑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양파즙이 좋다고 해가지고 양파를 열심히 먹고 있고요. 그 저기 뭐지 솔잎차, 솔잎차랑 주로 그 두 가지를 계속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짜지 않게 예전에는 짠 국물, 뭐 짬뽕 국물, 뭐 김치찌개 국물, 뭐 무슨 국물 엄청 좋아하죠. 뭐 있으면은 국물만 먼저 다 먹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국물은 안 먹고 안 먹으려고 하고 또 밀가루 음식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뭐 많이 이제 조절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콜레스테롤과 관계돼서 책을 잠깐 봤는데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우리 체내에서도 합성이 되고 음식물로는 많이 고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음식물로는 먹고 있어요. 네, 음식물로는 크게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가 없고요. 일단은 체중을 줄이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체중을 줄이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지. 그게 제일 저도 몰랐을 때는 상담할 때 콜레스테롤이 낮은 음식을 드세요. 막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음식으로는 크게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요,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LDL과 HDL의 수치가 어떠냐에 그 수치가 중요한 수치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고요. 근데 이제 총 콜레스테롤의 내부에 들어가면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HDL은 괜찮은데 저도 LDL이 조금 안 좋은 거죠.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운동과 체중 좀 줄이기, 자기 키에 맞는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맞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그거 해서 체중 줄이는 게 제일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핑계 대고 계속 안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요, 운동도.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지금 안 되더라도 오늘 건강교실 끝난 다음에 30분 동안 뭐 거실에서 걷는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밖에 못 나가는 날은 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켜놓고 거실 한 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만보를 채우거나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럼 오늘은 한 10분만 하자, 20분만 하자, 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늘려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제가 겨울에 추울 때 이제 운동 좀 하겠다고 이제 한 땀내서 운동을 해야 이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집에 러닝머신이 이제 맨날 안 쓰고 있다가 러닝머신을 이제 땀내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러닝머신 한 번 하고 얘가 이제 제가 막 더우니까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더웠다가 이제 땀이 싹 식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감기가 탁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가 안 근 한 달을 감기를 앓았거든요. 감기가 안 나니까 또 그러면서 운동을 또 못하게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러닝머신을 다시 하려니까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또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운동이 어렵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저녁에 운동하려고 그러면 또 요즘에는 저녁에도 춥잖아요, 밤에는. 바람 불고 춥고 막 이러니까 참 운동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주쪽으로 그런 운동하는데 그런 데를 다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요즘 문제가 저녁을 가장 소식해야 되거든요. 저녁을. 근데 저녁을 또 소식을 안 하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네, 저도 젊은 날에는 저녁을 먹고도요. 저녁 한 10시만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에너지 소비가 됐는데 지금은 저녁을 먹으면 더부룩해요. 그러니까 뭐 나이 먹어서 뭐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에너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젊은 날에 먹었던 것보다는 많이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좋은 날로 나이살이 찌는 거야 뭐 이러면서 뭐 괜찮다는 듯이 바라보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식이 힘들어요. 그리고 약속을 잡으면 안 되는데 저녁. 저녁 약속이 우리는 또 모임을 좋아하잖아요. 저희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대구도 가서 모일 때요 저녁은 그냥 이렇게 샐러드라든가 이렇게 풀 종류. 네, 풀 종류로 좀 풀 뜯어 먹어요. 좋아요. 나중에 다들 베개 가셔가지고 저녁에 라면 드시는 거 아니나 몰라. 그날 지금 샌드위치 여분을 줄 테니까요. 샌드위치 하나씩 더 만들어가지고 와서 드세요. 제가 그날 지금 종이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의 그런 어떤 과거 병력. 이제 남들 이야기하기 싫은 거는 뭐 빼더라도 자기의 그런 과거 병력, 현재 불편한 거, 뭐 현재 건강진단 나온 결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요. 확실히 갱년기라는 게 오면서 신체가 많이 변화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답이 없다. 그리고 요새는 갱년기도 병원에서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의 뭔가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가장 부쩍 느껴지는 건 내가 갱년기라는 걸 정말 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도 그래서 맞아요. 저도 갱년기가 오면서 혈압도 같이 온 것 같아가지고 그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내지 플러스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게 복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뭐 그렇다고 지금 살이 확 찐 것도 아니고 맨날 이제 어느 정도 쪄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냥 조금 빼고 유지 상태에서 뭐 갱년기 되면서 살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몸무게는 그 상태인데 변화된 건 갱년기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하고 플러스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 같아서 식이요법만 잘하고 운동만 조금 더 하고 갱년기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까 뭐 이런 희망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식이요법 하면은 공 원장님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식사를 저도 많이 샐러드 위주로 많이 먹고는 있어요. 점심 때 같은데 그 샐러드 하는데 식당도 이제 예전에는 뭐 막 제 얼큰한 짬뽕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맵고 짜고 막 그 자극적이고 뭐 이런 거 엄청 잘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거의 안 먹고 점심 때 이제 샐러드나 이제 조금 뭐 저거 하면 샐러드하고 요즘에도 포케가 잘 나오더라고요. 포케라는 것이 거의 이제 샐러드에다가 그 잡곡밥 뭐 한 2숟가락 정도 이렇게 올려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포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주로 많이 먹는 게 점심 때 포케 많이 먹고 있어요. 샐러드 정도. 근데 공 원장님은 엄청 그 야채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준을 먹죠. 소수준으로. 네. 근데 어떻게 많이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도 살을 하나도 안 찌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드셔서 더 안 찌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채소 위주니까요. 그렇게 네. 살찔 일은 없고 아, 예. 칼로리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니까. 거의 채소, 단백질 이런 거는 잘 안 드세요? 단백질은 고기는 먹고 싶은 만큼 먹죠. 아, 고기하고 이제 채소 위주로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거의 안 드시는 거죠. 이 탄수화물을 거의 자체를 아예 안 먹어요. 근데 저희는 뭐, 채소 먹네, 고기 먹네 하면서도 탄수화물을 또 좀 먹어줘야 뭔가 많이 또 먹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풀고 뭐 갑자기 기운이 나고 이런 거는 탄수화물이 뭐 제일 빠르기도 하고 제일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당 때문에 이렇게 뭐 당근이 문제는 사실 지방간이나 뭐 여러 가지들 다 있었죠. 뭐 전부 다 있었는데 결국 그거 식단 조정하고 그게 없어진 거죠. 아, 혈압도 있으셨어요? 혈압, 당,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뭐 지방간, 뭐 하여튼 웬만한 건 다 갖고 있었죠. 그럼 지금은 뭐만 남으신 거예요? 당뇨만 남으신 거예요? 하나도 없죠. 지금은 다 잡은 거. 괜찮은데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은데 이제 그 잘 안 먹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수치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관리하는 거죠. 수치로는 현재는 검사하면 다 정상이죠. 네? 수치로는 검사하면 다 정상이죠. 약 안 드시고요? 예, 예. 그러면 식이요법으로 극복하신 거네요? 그렇죠. 식이요법은 운동. 운동. 맞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식이요법은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안 돼서 운동을 아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혈관의 나이를 측정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혈관 나이?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갱년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얘기가 갱년기 오기 전에 건강검진 했을 때는 제가 55세 때 혈관 나이가 45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온 거예요. 고혈압이. 그래서 이게 갱년기하고 또 그때 스트레스랑 뭐 이런 것도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온 거 아닐까 뭐 이런,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엄청 남편한테 자랑했거든요. 나 거의 45밖에 안 된다고 뭐 이런 신체 나이 혈관 나이가 아니라 신체 나이 45살밖에 안 된다고 막 자랑했는데 갱년기 하면서 나 지금 갱년기야 막 이러면서 이러고 딱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는데 1년 뒤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근데 200에서 230이면 많이 높은 건가요? 정상 B. 네? 이게 뭐 정상 A, 정상 B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뭐 정상 B군 정도? 아, 정상 B 정도? 잠깐만요. 남자 여자가 좀 수치가 틀리긴 틀릴 텐데. 콜레스테롤은 거의 똑같지 않나요? 맞아요. 글쎄요, 이거 맞아요. 자료를 한번 볼까? 사용하는 장비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뭐 그런 정도는 거의 정상에서 조금 높거나 뭐 그런 수준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통 200까지 보통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까지가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230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정상으로 다시 올 것 같은데.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이 높기는 한데 이게 이제 HDL이 얼마나 낮고 LDL이 또 얼마나 낮은지, 그러니까 HDL이 높고 LDL이 낮은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분비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콜레스테롤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고 조금 높아도 특별히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LDL이라는 거로, 그러니까 적은 입자의 콜레스테롤은 그게 양이 많으면 안 되고 HDL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수치상. 제가 그걸 해놨는데. 근데 제가 세브란스 검사에서는요, 총 콜레스테롤을 240까지를 정상치로 보내요. 240? 200 따라 이제 달리 좀 보고요. 보통 200, 뭐 240 그 따라 다른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나누는 거,
그러니까 그쵸. HDL하고 LDL, 토탈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토탈 콜레스테롤이 좀 수치가 오히려 조금 높더라도 LDL은 낮고 HDL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방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봐요.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총 콜레스테롤은 230 정상이 200 미만인데 콜레스테롤은 235고 HDL은 정상이고 중성지방도 정상이고 LDL이 148, 130 미만이어야 되는데 148. 그게 높아요. LDL이 높으면 안 돼요. 네, LDL 그게 문제거든요. 네, 네. 운동합시다. 관리하시면 바로 그냥 밥 안 먹고 네. 기본 운동만 하시면 뭐 한 달이나 2달만 하셔도 떨어질걸요? 제가 밥 안 먹고 네. 알겠습니다. 밥 안 먹고. 근데 이상화 선생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세브란스에서 요번에 건강 검사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참고치에는 다 정상이세요. 저요? 네. 근데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했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 기계가 달라서 그래요. 기계가. 그래서 기계가 달라서 그래요?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네. 240까지 보는 경우가 있고 200까지 보는 경우, 대부분 200까지를 보통은 수치를 노말 수치로 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LDL은요? LDL이 예를 들어서 LDL이 자꾸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LDL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찾아야죠. 결국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떤 식사 조정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아져요. 짜게 드시면 안 되죠. 짜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여튼 건강에 대한 책자는 100여 권 이상 계속 읽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짜게 먹어야 된다, 아니다. 뭐 한국 사람은 너무 짜게 먹기 때문에 뭐 아니다, 별 말을 다 하는데 내 컨디션이나 또 기본적인 건강 수치나 이런 것들이 상관없다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신장이 안 좋은 형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혈압이 좀 높은 형태다 그러면 너무 짠 거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조금 지금 현재 하는 상태에서 조금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한테 맞춰야 되지, 한 사람 말 들으면은 짠 거를 먹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짠 걸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 학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맞게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2리터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2리터를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몸을 잘 테스트해 가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은 3리터를 먹을 수 있는 거고 적게 먹는 사람은 1리터를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 섭취에서 또 물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각자에 맞는 체질상,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내과나 뭐 요런 데보다는 요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보는 내과들이 따로 또 있어요. 전문 병원들이.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뭐 전문 병원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호르몬 분비나 여러 가지들까지 관장해서 실제로 이제 호르몬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잡아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그런 쪽이 좋다고 봐요. 더 세분화돼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상화 선생님이 지금 고혈압 진단도 받으셔가지고요. 조금 싱겁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싱겁게 좀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물, 간간한 국물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좀 싱겁게, 병원에서도 싱겁게, 뭐,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좀 싱겁게 먹으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싱겁게는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밥도 그 전에는 거의 이제 쌀밥 위주로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잡고 거의 한 50% 이상을 잡곡으로 섞어서 이제 먹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우리가 뭐 건강 관리를 건강은 이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르잖아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가
이제 항상 7시에 씻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셔요. 그러면 엄마가 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지금이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이 전성기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내일 더 건강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도 건강 관리를 잘하면 뭐 일정한 나이까지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더 나이 먹어서는 그 노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더 젊은 날은 없잖아요. 오늘만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전성기고 그 얘기 제가 누구한테 해줬는데 아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평상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맥경화도 사실 아까 원인 주기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 분들은 또 병원에서 약을 드시기도 하지만 주기적으로 합병증 검사를 해요. 합병증.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에 대한 예방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거의 나와가지고요. 짧게 마무리 발언하면서 마칠까요? 네. 맨 처음에 들어오신 장 소장님? 네. 네. 저기 제일 건강하신가 봐요. 아니, 소장님요? 네. 우리 저 동맥. 이거 한문을 보면 움직일 동자에다가 이제 맥자잖아요. 맥. 우리가 맥을 짚는다 그럴 때 이제 피가 흐른다 이런 의미일 텐데, 하여튼 운동을 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뭐 하여튼 뭐 만보 걷기 운동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 자체도 실제로는 건강해야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못 걷는 이유가 뭐냐?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뭐 걸으면 숨차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을 수 있는 요건들을 자꾸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걷는 것도 이제 물 흐르듯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화라고 하는 건 딱딱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흐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고여 있고 썩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물 흐르듯이 걸을 때도 아주 부드럽게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입장하신 유지 선생님. 예, 제가 오늘 페이북에다가 올린 글이 제 건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몸무게였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고민이 되게 많은데 원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운동 안 하고 헤비한 음식 좋아하는 거, 안 움직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까지 그 자세로 있다가 가는 거, 이게 큰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날도 많이 풀렸고 또 여기 가까이 나가면 양재천이 좋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뵙는 그날까지 조금 운동량을 늘려서 조금이나마 슬림한 모습으로 4월달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림한 모습 기대해 볼게요. 네, 이상화 선생님. 저는 모처럼 얼떨결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이순자 선생님이 들어가서 같이 듣자고 좋은 얘기 많이 하니까 듣자고 그래놓고는 본인은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무튼 이렇게 근데 들어왔는데 좋은 저는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공원장님께서 하신 밥은 먹지 말고 야채를 많이 먹고 운동하라는 그게 오늘 가장 많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 원장님? 예, 아까 이제 동맥경화 잠깐 뭐 이야기가 보니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동맥경화를 풀어주는 거, 결국 막힌 거를 뚫어주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이제 말랑말랑하게 탄력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관련돼 있는 좀 괜찮은 그게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게 재료가 하나가 없어갖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채소가 나올 때 해서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당도 그렇고 수치를 떨어뜨리는지 실제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좋은 결과 있으면 보여드릴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시간은 너무 많습니다. 결국 게을러서 안 합니다. 그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식이요법을 30년을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또 이렇게 운동도 한다고 계속 했지만 결국은 안 했고, 지금까지 온 이유는 계속 아침에 점심시간에 바쁘니까 저녁에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까 그럼 운동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1시간 운동했거든요. 뭘 하냐? 제가 헬스클럽 올라갈 시간에 있으면 헬스클럽 가서 일단 운동하고,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리에 있어서 집에서 치과에서 스태프가 있어요. 스태프를 갖다 놓고 30분을 무조건 올라가요. 밥 먹고 나면. 그러면 하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앉아서 스쿼트를 해요. 스쿼트를 한 10분, 15분 해요.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약을 먹다가 10년 먹던 약을 끊고 지금 4년 동안 약을 안 먹고 관리하면서 그래도 그 경계선에 있지만 항상 내가 긴장하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진료하고 점심시간에 미팅하고 또 우리 에듀트리 또 회의도 하고 저녁에는 지금 또 모임도 갔다 오고 또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건강해야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시간들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갱년기 제일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봐도 사춘기보다도 갱년기가 더 무서워. 지금도 그런데 잠 못 자는 거 보이지, 또 그 못 먹는 거 보이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거 보이지.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남성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크게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동맥경화. 예, 사실 우리 몸에 혈관이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영양소 공급, 노폐물, 운반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혈관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성인병들 잘 관리하시고 또 평상시에 건강한 습관, 흡연, 음주 뭐 이런 것들 제한하시고 운동 좀 하시고 이러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악을 쓰고 싶어요. 동맥경화 적자.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